자, 우리 HLB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머니코드 김 대표입니다. 자, 오늘 알테오젠 중심으로 해서 트럼프가 또 약가 인하한다라는 행정명령 때문에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제약바이오 섹터가 전체적으로 크게 흔들렸었죠. 제약바이오 섹터가 흔들리다 보니까는 코스닥 지수도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다행히 알테오젠이 아랫꼬리를 좀 말아 올리기는 했습니다만 일단 내용은 정확하게 알고 가시는 게 여러분들 HLB 주주 입장에서도 도움이 당연히 되실 겁니다. 일단 지금 HLB는 그냥 다음 일정을 기다리면서 제자리만 가고 있기 때문에 다행이야, 별거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주식을 투자하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정책이 뭐다? 첫 번째는 통화정책, 금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HLB에게도 통화정책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제약바이오고 신약개발 회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통화정책 너무나 중요하죠. 금리가 중요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뭡니까? 정부의 정책인데, 이거는 어떤 대통령이 이제 집권하느냐에 따라서 그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치는 데에 중요한 사항들, 이런 걸로 강제적으로 어떤 산업들은 엄청나게 폭풍 성장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산업들은 타오르는 불씨가 꺼지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걸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물건을 잘 팔고 매출 높고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특히 수출 기업들은 본인들이 제품이 아무리 좋다라고 해도 외교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좀 제한적인 상황이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품을 판매할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외교, 무역, 정책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경제의 일환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렸었죠. 자, 일단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약가 인하 행정명령 관련된 거 주 타겟은 일단 어디냐? 유럽이 우선 타겟이긴 합니다. 1차적으로는 유럽이 우선 타겟이긴 하고요. 두 번째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고가의 의약품이 우선 타겟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약가를 인하한다라는 거는 중대하고 중요한 치료제지만 너무 비싼 경우, 이거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잖아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중요한 거는 뭐냐면 PBM이라고 해서 중간에 유통회사들이 있어요. 그 PBM 실질적으로 약값을 정하기도 하고요. 이쪽으로 로비를 많이 해서 우리 거 좀 많이 팔게 좀 해주십시오 하는 식으로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유통 과정 간에 이 중간다리가 있는데 PBM을 또 손본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일단 우선 타겟인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고가 의약품에 해당이 됩니다. 특히 머크의 키투라다 같은 경우에는 알테오젠의 기술을 사용해가지고 투여에 대한 편의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제형 특허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허가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판매한 금액의 로열티를 받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한 5% 이런 식으로 로열티를 받는데, 이 규모가 작아지면은 이 5%도 같이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알테오젠 주가도 빠질 수밖에 없는데, 우선적으로 뭘 때리려고 한다? 고가의 의약품. 자, 그렇기 때문에 우선 타깃이 될 수 있다라는 건데, 참고로 키투르다를 IV 정맥 주사 기준으로 했을 때 3주마다 200mg을 투여를 하게 되면요, 1회 비용이 약 11,800달러입니다. 결코 적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1년에 대략적으로 19만 1,000달러 정도, 원화로 따지면은 2억 6,700만 원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가 약품 먼저 때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같은 약물이 독일에서는 89,000불, 일본에서는 44,000불,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고 있어요. 독일하고 2배 차이, 일본하고 4배 차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줄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격차가 나는 것들을 줄이겠다, 이걸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HLB 같은 경우에도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맙, 지금은 FDA 승인을 우리가 대기하고 있지만 어쨌든 승인이 됐다라는 가정하에 우리는 또 계산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되면 의미 없는 거고, 됐다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어떤 영향을 받을까? 이게 중요할 텐데, 일단은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맙의 병용요법은요, 요건 이제 주주총회에서 추정하는 데이터 기준이긴 한데, 리보와 캄렐리의 병용 기준으로 했을 때 연간 한 5억에서 6억 정도, 요 정도를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비싼 쪽에 속해요. 그렇죠? 높은 가격대에 위치를 하기 때문에 HLB도 FDA 승인 받은 상태라면 아마 지금 주가 많이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제조 비용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고 원가가 극히 저렴하기 때문에 판매 가격을 최대한 높여가지고 수익성을 확보할 계획이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기존에 우리가 예상하던 것보다는 매출의 규모가 조금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미국 내에서 생각을 해보면 좀 비싼 편에 속하다라는 거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타겟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관세로 유럽에 대한 약값 인상을 압박한다. 미국을 줄이면은 제약사들도 어려울 수 있고 기업들까지 데미지를 주니까 차라리 다른 데를 올리게끔 혹은 관세를 부과하는 등 이런 식으로 타겟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직접적으로 한국 기업들이 우선 데미지를 받을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 오히려 또 바이오시밀러 기업들, 셀트리온을 포함해서 바이오시밀러 기업들은 수혜를 받는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조금 더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여기도 보시면 국내사 바이오시밀러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관세 변수, 가격이나 연쇄 압박 등 우려, 여러 가지가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내용이 솔직히 말하면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업데이트를 하는 과정에 있다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HLB를 그냥 가만히 들고 계시고 가만히 버티는 거 물론 현실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건 그게 전부인 건 맞아요. 그것도 알고 있고 근데 더 중요한 건 어쨌든 FDA는 통과가 되어 봐야 돼요. FDA도 통과를 못했는데 무슨 약값 계산하라고 앉았냐. 이제 그런 관점으로 사실 HLB는 주가가 안 오르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반대로 빠지지도 않고 있는 이유가 거기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FDA 승인 나기를 바라고 있고 저도 FDA 승인 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FDA 승인이 났다 그러면 사실상 눈높이를 생각보다 많이 낮춰야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을 적어도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트럼프가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거 내가 들고 있는 종목 특히 HLB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 간접적인 영향은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내용도 업데이트하지 않고 그냥 세워라 내워라 마냥 들고 가고 마냥 홀딩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썩 좋은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아무튼 여러 가지가 되게 복잡하긴 한데 또 영상에서는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약간 부정적인 내용, 부정적인 이야기 누군가에게는 이게 정말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조금만 하면은 아, 얘 유튜브 안 봐. 이놈의 새끼가 안 봐. 이러면서 싫어요를 누르고 구독 취소 나오고 이래요. 그러면 저는 컨텐츠를 제작하는 입장에서 힘이 빠지잖아요.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이 리스크가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안 받아들여 주시고 저도 채널을 계속 운영해야 되는데 채널이 망가지게 되고 이래버리면 저는 어쩔 수 없이 좋은 얘기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 싫은 소리를 듣는 게 불편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이렇게 리포트를 하나 작성을 해서 여러분들께 배포를 다 무료로 해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변화하는 미국 트럼프 리스크 현실적인 영향과 대응 방안 이렇게 해서 제가 내용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제가 다 직접 작성한 거예요. 목차를 보시면 당장의 중요한 일정 어떤 게 있는지 이건 일단 뭐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아실 거고 FDA 승인 나고 나서 오늘자 현재 시점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FDA가 승인이 났다. 오케이.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바라보는 HLB와 환경이 바뀐 수준에서 HLB 그 다음에 FDA 승인 나고 나서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에 대한 내용을 업데이트 한번 하자라는 거고 미국 정책에 의한 극단적인 시나리오 이걸 한번 가정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최악의 기준으로 했을 때 HLB의 주가 동향은 어떤 식으로 움직일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정하자라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에 대한 염두는 하자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번째, 현 시점 가장 우려되는 이것. 저 개인적으로 영상에서 말하면 제가 욕을 많이 먹을 것 같은데 근데 걱정스러운 부분들은 또 있잖아요. 주식을 투자하다 보면 완벽한 주식이라는 건 없고 100%라는 건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 뭐 어쨌든 자료를 보고 현실을 좀 직시하시면서 그래 나는 이런 부분들 리스크 당연히 관리해야지 당연히 준비해야지 대비해야지 라고 생각을 가지실 수 있는 분만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것도 말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회사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숨기고 있는 게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3가지 정도 되는데 회사가 숨기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내용 요거 3가지 같이 함께 좀 내용에 담아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대단한 대외비 문서다 이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 방송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많은 사람들이 저를 테러해버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제 채널을 망가뜨려버립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 솔직한 이야기를 이렇게 제가 리포트로 직접 작성을 해서 배포를 해드렸더니 너무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그럼 저도 솔직히 제가 방송에서 못다 하는 말들을 여기 다 담아서 드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또 좋은 방법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랜만에 작정하고 글을 좀 써봤고요. 23페이지의 분량이니까 여러분들 뭐 천천히 그냥 하나씩 읽어보시면 됩니다. 잘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무튼 이번 영상은 일단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리포트를 무료로 받아보실 분들은요 정말 리포트만 딱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현재 보고 계신 영상 고정 댓글에 네이버 링크 보시면 리포트 신청하는 방법 나와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 화면 우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리포트 신청하기 아이콘이 뜨죠? 요거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클릭하시면 바로 이동됩니다. 자, 간단하게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HLB 좋은 점도 물론 너무나 많지만 주식이라는 건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HLB가 잘못한 리스크는 아니잖아요. 트럼프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거니까 이런 거 한 번씩 또 같이 케어를 좀 하고 준비를 해보자고요. 아시겠죠? 자, 이번 영상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